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 대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내부, 한국 밖의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한국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징용 당사자들의 반발이 강하고 일본의 모든 걸 졌다면서 촛불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 분쟁이 한국의 노력으로 일단 앞으로 나가게 됐고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은 2차 대전 중 강제징용된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직접 지불하겠다는 이 발표는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 방송은 이로써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응하는 한일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졌다고 논평했습니다. 보수정치행동위원회 CPEC 연례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스타였고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임사를 했었던 그날 이후 가장 어두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에너지는 많이 약해졌고 지지자들의 반응도 전과 같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CPEC에서 주목받는 시점에 트럼프의 대안으로 유력한 정치 스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신의 떠오름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을 플로리다주처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싫어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엘라바마주 셀마의 그 유명한 에드먼드 패터스 브릿지 위에서 미국의 투표권과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 훈련소 부지가 화염병, 벽돌 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군사화 반대를 외쳤는데 35명이 체포됐습니다.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장에서 개인의 성격 테스트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보다 성격 테스트를 보는 회사도 생겨납니다. 캘리포니아주 신혼부부가 하와이주의 한 스노클링 여행사를 상대로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스노클링 여행사가 자신들을 바다 한가운데 버린 뒤에 본인들은 가까운 섬으로 위험하게 헤엄쳐서 살아났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일신입니다. 한국에서 3.1절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가 오늘 미국의 국제뉴스로는 탑입니다. 새벽에 제가 4시 때부터 시간대마다 NPR 방송은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이제 한국 현대사에 능통한 최상훈 서울지국장에 있는 뉴욕타임스가 이 이슈를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BBC 방송도 논평을 포함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뉴욕타임스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훈 특파원의 한국에 있고 한국말에 능통하고 영어에도 능통하고 한국 역사에 누구보다도 특히 민주화 이후의 한국 현대사에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사는 최상훈 특파원, 최상훈 서울지국장 혼자 쓴 게 아니라 일본에서 2명의 일본계 기자가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일본 지국장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 분쟁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 같은 내용을 뉴욕타임스나 BBC 방송이 보도를 할 때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인을 상대로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많이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징용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또 교과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분쟁은 어느 정도냐면은 뉴욕타임스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양국에서 서로 국빈 방문도 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이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또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징용 나가신 분들이 15분이 소송을 해서 한국 대법원에서는 미쓰비시 그 중공업과 그리고 이제 니폰 일본 그 철강 회사가 직접 이분들께 배상을 해라 했는데 일본 회사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이스하게 보이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미국에서 계속 탑뉴스로 전하는 것은 미국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첫 번째 동맹국 일본, 두 번째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잘 지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인도 태평양 시대에 중국 문제도 그렇고 북한 이슈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3.1절에 일본을 과거의 일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과거 군국주의 침략 국가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파트너 국가로 봐야지 된다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 아니 말이야 그 보수는 일제시대에는 거기에 부역하더니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일제 식민지 시대가 청산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일본색을 버리지 못하는구먼 이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외무상과 여러 번 직접 간접적으로 회담을 했죠. 회담을 하고 어제 발표한 것, 오늘 미국 매체에는 전부 박진 외무장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이스를 인용을 합니다. 박진 장관이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그대로 미국 언론이 전해주고 거기에 이제 영어로 통역을 입히는 이런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화합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장이다. 피해자들은 제일 중요한 분들이죠. 굴욕적이라고 했고 이건 또 워싱턴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일본에도 얻은 게 없는 굴욕적인 양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미국과 해외 언론이 전부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왜냐하면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고 한국 회사가 일본 회사가 아닌 한국에서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서 뭐 일본의 징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학생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후에 일본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하길 바란다.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죠. 참여하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같은 직접적으로 징용 당시에 피해를 준 회사들이 돈을 대지 않는다는 것. 그랬더니 소송을 하신 분 가운데서 15분 가운데서 3분이 생존해 계신가요? 그분들은 전부 돈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그 돈은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94세의 양금덕 할머니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은 우린 수없이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끝난 게 아닌가. 5억 달러 원조와 싼 차관 8억 달러 이 즈음 되는 그 돈으로 일본은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때 끝난 게 아닌가라고만 얘기를 하고 다른 세계의 그 전문가들은 그 돈으로 한국이 고속도로도 놓고 주요 업계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는가. 포스코 같은. 그래서 이번에 그 기금을 출연하는 회사들이 포스코를 포함한 일본의 당시에 65년도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무상 원조 받고 아주 싼 이자로 차관 받고 할 때 그 돈으로 컸던 그 회사들이 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였는데 그 이후에도 또 있었는데 그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걸 바꾼다. 이게 이제 일본의 입장이라는 것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차가운 관계는 워싱턴의 대통령이 몇 번 바뀌면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정말 아주 쌀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쌀쌀한 모습을 오랫동안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버지가 해놨었던 협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눈에 띄는 스텝으로 관계 개선을 시작을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아마도 perhaps 진전이 있을 듯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인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니엘 스나이더 박사도 이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많이 양보한 것이다. 많이 준 타협이다라고 확고하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은 최소한의 조치만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실은 진정한 화해에 필요한 도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이제 징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징용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1998년도 그 오부치 게이조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시에 그때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사과한다. 일제 그 식민지 시대의 모든 것으로 고통받은 그런 그 분들께 한국에게 그 얘기를 이제 다시 그대로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의 주요 이슈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욕먹을 것 뻔히 알면서 이젠 침략자가 아니라 동반자적으로 협력의 동반자로 대해야지 된다. 미래의 중심을 둔다는 얘기인 거죠. 한국 대법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를 일본 회사가 배상해라 하고 판결을 했고 3명의 생존자는 이번에 정부가 우리 정부에서 한다 하니까 안 받는다고 했고 4명은 15분 가운데 4분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생존자 고소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굶어 죽더라도 돈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살 날이 얼만큼 남았어? 그 당사자들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소 중인 분들이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일본 회사의 한국 내 자산을 몰수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방안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가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가면 우선순위가 있고 윤석열 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데는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도움이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더 이상 교착 상태로 갈 수 없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지 된다. 이건 이제 BBC 방송이 특히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민족주의적인 뭐 이런 그런 논쟁 같은 것은 끝내야지 되고 그래도 물이 한 잔 있는데 물이 한 잔이 아니라 컵에서 반 잔은 물이 차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한 점. 그러니까 다 뭐든지 우리가 100% 승리했다라고 선언 안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일본은 한국의 이번 제안에 감사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글로벌 한국이네 하면서 한국과 여러 가지를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는 이제 협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은 대단하죠. 이거 조건부 항복이네. 최악의 외교 재난이다.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다. 53명의 야당 정치인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요. 피해 국가가 가해 국가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날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감사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그 한국 대법원의 2018년도 일본 회사가 배상해라 하는 판결 300만 달러 그 판결 이후에 일본 회사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일본과 한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관계도 있잖아요. 특히 케미컬 아주 중요한 부분 반도체에 필요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일본에서
지금 수출을 허락을 안 하고 꽉 묶고 있잖아요. 그때의 그 사건 때문에 그걸 이제 풀어주는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BBC 방송이 걸림돌을 회복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 아래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가 기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 전문가의 말을 미국 매체에서 뭐 여러 매체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넓은 맥락에서 볼 때는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왜냐하면 분쟁이 길어지더라도 일본으로부터 더 나은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아니 보수는 친일파야라는 비난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우경화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여당 정치권도 그렇고 해서 일본 사람들도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가 지나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과거보다 일본 사람들도 악감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는 도덕적으로 용기가 없었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자신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원덕 국민대 일본 전문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쟁이 길어져도 일본에서 더 나은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일본이 2011년 이후에 국빈 방문 서로 안 했는데 일본에 초대를 하겠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또 G7 정상회담이 히로시마에서 5월 달에 있고 그 전에 이제 워싱턴을 또 국빈 자격으로 오랜만에 한국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국빈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대접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될 때 외교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굉장히 촛불 시위하는 거 보니까 깜깜한 밤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피켓 같은 거 딱딱 맞춰서 들고 하는 그 시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은 확 사진 한 장으로도 옵니다. 제가 원덕 일본 전문 교수의 말을 딱 들으면서 오랜 동안 저도 잊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로스앤젤레스에서도 1990년대 초에 여러분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우토로에 있는 징용 간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회사가 그 땅을 사서 우토로에 징용을 갔잖아요. 1910년도부터 45년 해방되기 전까지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한 15만 명의 그때는 조선인이라고 얘기를 한 조선인이 전쟁에서 일본의 광산에서 비행기 만들고 만들고 군수품 만드는 일을 징용으로 끌려가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정말 판자촌처럼 했다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갑자기 부동산 개발업자가 확 들어와서 다 나가라 하니까 나갈 데가 없어서 이분들이 미국까지 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토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우토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닛산 자동차를 불태우나 이런 것도 기획을 했었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때 일하는데 필요한 우표도 보내주셨고 누가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체크도 보내주셨고 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초였습니다. 우토로에서 막 비행장을 건설한다고 한국 분들이 가서 그랬는데 갑자기 쫓겨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90년 되면 2000년, 2010년, 2020년, 30년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앞서 LA타임즈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대서특필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LA타임즈에서 먼저 대서특필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우토로 그 주민을 위해서 캠페인을 했었던 게 아닙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LA타임즈가 취재를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사로 취재를 나와서 대서특필했고 그때 LA타임즈에도 한국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취재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왔더군요. 카니간 기자였습니다. 그 카니간 기자는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기 전에 쭉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역사학자고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 말을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하고 문화는 완전히 능통했고
지금은 뭐 한류, 김치 이런 걸 다 한국말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했었던 사람이 카니간 기자입니다. LA 타임스. 일본에서 살아서 일본의 모찌도 좋아합니다. 이분은 일본의 음식도 좋아하고 일본의 뭐도 좋아하고 하지만 또 역사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땐 일본을 굉장히 비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지금 그 카니간 기자가 2019년도에 나이도 많이 되셨고 당시에 77세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을 취재했었던 기자도 떠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쩌면 이 교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넓은 맥락에서 볼 때는 분쟁이 길어지더라도 일본으로부터 더 나은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더 많이 양보한 선진국가이다. 그리고 그만큼 양보했으니까 일본도 뭔가를 해줘야지 되는 압박감을 갖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셀리온이 사실은 3.1절 그 광고를 하면서 계속 3.1절 일본에 대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유한양행은 일본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하는 굉장한 애국심을 보여주셨죠. 그런 광고가 이제는 끝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두 번째가 셀리온 광고네요. 어떻게 나오나 봐야지 되겠네요. 그러나 그런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실리적인 것, 현실적으로 더 이상 교착 상태를 나가다가는 얻을 게 없겠다 싶으면 그것을 또 뭔가 조금 손해보는 듯 하면서도 일을 이뤄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번 결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그것은 곧 또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또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법률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원이신 분들은요. 주말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어느 정도 좀 윤곽도 볼 수도 있고 1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워싱턴 DC 주변에서 오랜만에 CPEC 공화당의 정치행동위원회의 나흘 연례 회의가 어제 이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와 세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와서 연설을 했는데 먼저 CPEC은 참 이게 묘한 겁니다. CPEC이 정확하게는 이제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약자로 이제 CPEC이라고 하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대에 이제 이게 확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주최하는 그룹은 있습니다.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이라고 해서 미국 보수 연합이 주도를 하는 그런 CPEC이라는 매년 한 번씩 하는 보수 공화당들이 모여서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66년인가요? 네, 66년 맞네요. 66년부터 75년까지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CPEC이 만들어졌거든요. 74년도에 기조연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기조연설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CPEC 보수하면은 로널드 레이건으로 상징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2016년부터 트럼프가 막 이제 후보로 나오고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트럼프의 어떤 이벤트가 돼버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열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취임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 대학살 이런 얘기를 해서 보통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취임사는 밝고 희망을 주는데 참 어두웠다 했었잖아요. 그 토요일에 연설할 때도 정말 어두웠습니다.
내가 아니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다가 또 어차피 3차 대전은 일어날 거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서 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는 치면서도 조금 혼돈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여전히 내가 이겼다.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팍스가 아니었다고 그 법정 진술을 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화당의 기반을 비난합니다. 팍스 엄청 비난했고요. 그래서 팍스는 이번에 광고 안 했습니다. 팍스의 아류인 뭐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에폭 타임즈라든가 이런데 가 많이 보이고 로고가 많이 보였고 팍스는 아예 그 참여조차도 안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팍스 엄청 비난했고요. 그리고 팍스에 이사하면서 팍스에 제대로 보도를 해야지 된다 하고 몇 번씩이나 일침을 놓은 폴 하이언 공화당 전 하원 의장도 비난을 했고 부시 대통령을 만든 칼로브도 비난을 했고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잽 부시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45대 대통령도 메시지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어두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좀 그 톤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것은 제가 들어도 확실히 전보다 약해져서 조금 생기가 좀 덜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는 쇠퇴하는 미국이다. 범죄에 시달린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친다고 하는데 이건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합리적인 그 보수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공산주의 이 악몽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다. 좌파의 뭐 사악함 이런 것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좌파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쫓고 있고 내가 그런 그 여러분들을 앞에서 딱 중간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내가 시작했었던 것을 끝내야지 된다. 재선 대통령이 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난히 좀 형용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대선에 나가겠습니다. 한 뒤에 네 번째 그 이벤트를 갖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고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와서 아주 막 화려한 호텔에 살고 있다 하면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다. 아마 또 와이프가 무슨 뭐 중국계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뭐 중국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긴 하지만 맨하튼 검사는 본인을 기소하고 했으니까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마가를 굉장히 많이 외쳤죠. 그리고 또 그 애리조나주에서 주지사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부정선거를 엄청 주장하다가 전혀 그게 설득을 얻지 못한 그 카리 레이크라는 팍스의 전 로컬 여자 앵커는 연설하고 나서 트럼프 초상화 뒤에 가서 막 뒷모습 다 보이면서 쫙 달라붙는 옷 입고 트럼프의 그 초상화에 키스를 쫙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트럼프가 마치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것과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 앞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그런데 애틀란틱의 어떤 기자가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여러 클립으로 본 것이지. 파티가 끝난 뒤 뭐 새벽 1시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았다. 아무리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많았어도 원래 처음부터도 그 좌석이 전부 차지 않았고요. 론 디센티스와 비교되는 거죠. 원래 뜨는 별과 지는 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른 거죠. 해서 처음부터 차지 않았고 90분 이상 연설을 했는데 거의 2시간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하다가 점점 톤도 낮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강력한 아주 그런 게 빠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 이런 것으로 끌어들였었고 그리고 니키 헤일리와 마이크 폼페오는 트럼프가 연설하기 전에 연설을 했고 스타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트럼프의 전당대회에서 흑인이면서도 인종차별이 없다 이렇게 연설을 했었던 니키 헤일리의 가장 가까운 지금 경쟁자인 그리고 뭐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라든가 버지니아의 그랜 용킨 주지사라든가 미치 매코넬 또 로나 맥다니엘 그러니까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 의장 케빈 메카티도 안 갔어요. 이번에는 대신에 자이르 볼소나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였다라고 트럼프와 거의 비슷하게 주장한 그 사람이 미국의 시펙에서 연설했고 마이크 린들 벽의 가이도 연설을 했습니다. 모의 조사는 당연히 과거에는 로널드 레이건의 시펙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시펙이니까 트럼프가 연설하기에 이제 하루 전에
모의 조사를 했더니 공화당 예비선거 공화당의 후보로 트럼프 지지 60%, 디센티스 지지 20%. 그리고는 또 한 사람 포커스를 받은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감옥 갈지도 모르거든요. 4개월. 왜냐하면 의회에서 소환장을 여러 번 보냈는데도 나오지 않고 해서 의회 모독죄로. 그 밖에도 뭐 벽을 세운다 하고 돈 엄청 모아서 벽 세우는 데가 아니라 뭐 100만 달러 이상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으니까 뭐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린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를 뭐 학습시켜서 학교에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트럼프를 강하게 지금 지지를 했고 공화당은 단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원한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의 첫 번째 수석 보좌관이었었고 수석 자문이었었던 전쟁광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뭐 단합이 필요 없어. 이기기만 하면 돼 하는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거의 끝 무렵에 내가 정치를 하기 전에 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내 인생은 화려했었고 아주 막 고급 막 이런 거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졌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다시 전쟁의 언어를 쏟아내면서 이제 그 연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약했지만 트럼프의 무대였던 것 분명하고 트럼프의 무대였다기보다 트럼프의 쇼였다고 할까요? 여전히 그 CPAC 특히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참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기소 연설하기 전에 뉴스맥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기소될 수 있는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나는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론 디센티스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비공개한 900명 모였다고 하고 시미밸리 도서관에서는 로너드 레이건 도서관에서는 1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 내일 책이 나오거든요. 항상 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마이크 펜스도 그랬고 마이크 폼페오도 이미 책을 발간했고 니키 헤일리도 마찬가지고 게빈 뉴섬 주지사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말하자면 플로리다처럼 만들어야지 된다. 이걸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그가 떠오르는 별이 된 겁니다. 이민에 대해서 강경하고 총기 소지는 권한을 확대해야지 되고 어떤 정부의 규제를 하면은 안 되고 학교에서도 이것저것 가르쳐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꼭 가르쳐야지 될 것을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백인과 흑인과의 여러 가지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게빈 뉴섬 주지사도 성명을 내놨더군요. 웰컴 환영합니다. 정말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주보다 캘리포니아주가 훨씬 자유롭고 훨씬 안전하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훨씬 건강하고 더 번영한다 하면서 조금 있으면 뭐 트럼프로부터 엄청나게 비난받을 텐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이제 론 디센티스의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많이 와블리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지 되나 고민하는 시점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의 사위로 보이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임기 제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트럼프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떨어졌죠. 메릴랜드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그만뒀잖아요. 메릴랜드 주지사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이지만 온건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딱 안 나온다고 뉴욕타임스의 어피니언으로 써버렸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이제 가족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항상 후보들이 저렇게 정치 문제에 나오면 가족까지 샅샅이 파헤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8년 동안 메릴랜드 주지사를 했고요. 공화당으로서. 공화당이지만 메릴랜드는 온건한 사람을 주지사로 아무튼 뽑았고 민주당 성향이 강하지만 온건한 공화당을 주지사로 뽑았던 메릴랜드의 주민입니다. 공화당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 가족을 캠페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하면서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가
그 대선 후보로 지명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패배한다. 우리는 또 패배할 시간이 없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떠나야지 될 때다. 공화당이 지금까지 너무 개인적인 것만을 앞세우고 공화당의 원칙을 뒤로 했는데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트럼프에게 충성을 했고 이건 완전히 개인 사교 집단이다. 개인 숭배가 정당의 원칙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데 공화당 유권자도 지금 이 드라마에 조금 지겨워하니까 가능성이 있고 나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대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이냐 하는 거기 때문에 표가 여기서 엇갈려 버리면 사람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표가 갈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럼프가 적어도 30% 많은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 하나라도 입을 덜겠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한국의 사위라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으로서 저는 2024년도 대선에 왜 출마하지 않는가 이런 점 때문입니다. 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회사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성격 테스트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부분적으로 재택근무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택근무하시는 이런 팬데믹 이후에 기업 문화가 생겨나면서 성격 테스트가 일반화되고 그리고 성격 테스트의 새로운 목적까지 생겼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격 테스트하는 업계가요 20억 달러 규모의 업계랍니다. 원격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을 재택근무만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회사가 하는 일과 회사 자체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성격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2,00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아예 이 개인적인 성격 테스트를 이력서를 빼고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그냥 성격 테스트한 결과 갖고 우리는 사람을 뽑겠어 하는 회사도 있답니다. 특히 캐나다의 스카티아 뱅크 캐나다 살고 계신 분들 잘 아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스카티아 뱅크에서는 100% 그렇게 뽑는다고 하네요. 화려한 이력보다 타고난 능력을 가진 다듬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저희도 이제 방송국에서 사람을 뽑고 할 때 어디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력은 화려해요. 화려한데 막상 또 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냥 수수한 이력인데 방송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 실리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점점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누가 누구인지도 알기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많아서 처음부터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이 성격 테스트 같은 것을 여러 도구를 써서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빅 5가 있답니다. 그게 외향성, 친화력, 개방성, 오픈니스,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이는 창의성, 또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이 5가지라고 하거든요. 외향성, 친화력, 개방성, 창의성,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이게 직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하고 다른 3가지는 성실, 쾌활함, 그리고 좀 예민함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외향성 없어도 일 잘하는 사람 있는데요. 이게 일하는 거에 맞춰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재택근무를 한 지 오래되면서 성격 테스트 같은 것도 보다 회사에 따라서 목적도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고요. 간단히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전해드리자면 엘라바마 셀마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릴랜드에서 론 디센티스가 캘리포니아주에 있었을 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엘라바마 셀마의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막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고 우리 린치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 그 다리에 사람들이 모였었던 셀마 브릿지, 그냥 셀마니까 셀마 브릿지, 그 브릿지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위했는데 그 경찰이 굉장히 흑인을 과격하게 진압을 해서 피해 그 선데이가 되고 말았는데 거의 이제 60년 전이잖아요. 65년이니까 58년 전인데 그런데도 지금 그분들 그때 이제 다치고 하신 분들께 경의를 표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셀마 브리지에서 시위하시던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민권운동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투표권은 지금도 위협받고 있다. 많은 공화당주에서 투표를 하기 힘들게 하는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로는 투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투표를 조금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와 아니면 그걸 까다롭게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그 기본은 나눠질 수 있잖아요.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주들이 있다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사실 투표권 보장하겠다고 엄청 공약을 했었던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제 그 대선에 출마한다는 발표를 앞두고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혐오와 극단주의에 대한 경고도 했습니다. 민권운동가 뭐 그 세대에게 직접 연설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애틀란타에서는 애틀란타의 어디라고 하든가요 W자가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요 우들랜드네요. 그쪽에서 애틀란타 경찰국의 훈련장이 이미 부지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사람들이 막 축제하는 듯 하다가 검은 옷으로 뭐 갈아입거나 이미 입고 있었거나 하면서 여기는 안 된다 하면서 뭐 큰 돌을 던진다던가 화염병을 던지고 그리고 무슨 뭐 불꽃놀이 하는 것을 던지고 해서 35명이 체포됐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을 한 거예요.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 환경 분야에서는 여기 경찰 훈련소가 만들어지면 환경이 파괴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경찰이 사람들 보호하고 순찰하는 건데 왜 경찰이 군대처럼 되지? 하면서 시위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고 하고 경찰국에서는 평화 시위를 가장한 폭력이다. 폭력이 평화에 탈을 썼네 하면서 35명을 체포한 일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 분들도 그 스노클링 뭐 하시는 분은 다 아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상관없으니까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미국의 MBC 방송에서 보도를 하더니 바다 건너 영국에서까지 보도를 하네요. 캘리포니아주의 신혼부부가 하와이의 스노클링 회사를 상대로 $500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스노클링 하려고 뭐 아침 10시부터 3시 그런데 보트가 우리가 여기에 뭐 언제까지 정박하고 있을 테니까 오세요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보트는 점점 멀어지고 그런 비상상태 때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었고 등등으로 해서 본인들이 너무 힘들게 그 전에 이거 한 가지는 가르쳐 줬대요.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리나이 섬 쪽으로는 수영하지 말아라. 거기는 아주 얕은 암초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곳으로 헤엄을 쳐서 주민들의 도움으로 뭐 탈진이니 뭐니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섬까지 뭐 몇십 분을 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젊은 신혼부부니까 이게 더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해서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요. 2021년 엘리자베스 웹스터와 남편 알렉산더 버클리 세일 마우이 회사 이름이 세일 마우이입니다. 세일 마우이 회사와 이제 그 투어를 갔는데 보트가 말하자면 그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서 보트 쪽으로 못 가고 갑자기 물살이 너무 가열차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고 이 회사를 상대로 $500만 소송을 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CG 변호사 그룹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C
하고 G의 약자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CG 변호사 그룹에 속해 있는데 존 카펜터에서 C, 폴 저커먼해서 이제 G 해서 CG 그룹 브라이언 타필라 이렇게 되는 걸 제가 잘 모르고 후원 업체를 그동안 불러드렸네요.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아주 거대한 그 인간의 창조물인 대형 항공기가 그 항공기가 작은 새에 부딪혀서 쿠바에서 플로리다로 오려고 하다가 다시 하바나로 가서 사람들은 그 슬라이드 미끄럼틀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새가 엔진과 뭔가가 충돌이 돼서 막 소리가 나고 왜 미끄럼틀을 탔느냐 하면은 연기가 막 나고 해서요. 야, 이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강혜신이었습니다.